대표님 이제 더불어서 이 책을 좀 보니까 차트 해석과 차트의 기술을 보니까 박스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 박스권이란 무엇이고 박스권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또 박스권이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판단해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이제 박스권이 보면 그 지수가 사실은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일정한 범위 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이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이제 선별적으로 판단하고 네.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박스권이라는 건 추세가 없는 국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표상으로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박스권에서 매매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고가와 저가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고 이러면 굉장히 좀 쉬운 그 매매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시장의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박스권 매매는 언제 하냐면 이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네. 또 박스권에서 그 산 주식을 박스권을 하회할 때 그때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박스권 매매는 사실은 그 박스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이 짧게 형성된 것보다는 이제 길게 오랜 기간 형성됐을 때 또 신뢰를 할 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박스권 범위가 이 넓을 때보다는 좁을 때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박스권에서 매매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상향 돌파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 그다음에 네. 하향 돌파할 때는 손절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전고점을 돌파하듯이 네. 박스권 돌파하면 원래 매수 타임, 네. 박스권 하에 이탈하면 매도 네. 타임인데 네. 대표님 가끔 보면요 네. 돌파했다가 또 쏙 들어오는 경우 있고 네네. 이탈했다가 또 쏙 올라오는 경우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에 좀 속지 않으려면 혹시 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은 이제 패턴으로 보면 뭐 3중 천정이라든지 2중 천정이기 때문에 네. 월가의 투자 격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세를 사라 이런 격언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신고가 나오는 종목 이런 거는 과감하게 추격 매수를 해서 사라 그러는데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전고점 근처에 오면 전고점 근처에 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팔아주고 네. 다시 살라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네. 있어서 일단 네. 전고점 오면 한번 좀 팔아주는 것이 많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전고점 내지 이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때 네. 그래서 강하게 돌파할 때는 이제 양봉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게 나온다든지 네. 여기 더불어서 거래량이 두세 배 되면서 앞에 물린 이런 그 거래들을 다 소화하면서 갈 때는 네. 오히려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네. 전고점이나 박스권 상단에 왔는데 거래가 그렇게 안 터지고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일단 한번 좀 던져주는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약간 눌림목을 줬을 때 네. 재매수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덧붙이자면 전고점 돌파할 때 양봉의 길이가 좀 크고 거래량이 좀 두세 배 해준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이제 뭐 수급을 체크해서 뭐 외국인의 네. 기관들이 뭐 이른바 이제 쌍끌이를 해준다 그러면 더 네.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는 올해 또는 내년에 혹시 가장 유망한 섹터나 유망한 종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은 이제 올해와 같이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현금화 비중을 높이시는 게 이제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매매는 상당히 그 본인 자산 가운데 정말 그 일부분만 매매하시면서 네. 시장에 대한 이제 감각을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또 제약 네. 이런 쪽 방어적인 주식으로 이제 또 배당주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경기 사이클상 보면 지금 가을 정도 지나고 있다 그랬는데 겨울 국면이 오면은 아마
기업 수익 예상을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다운 시킬 거예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7월, 8월 정도에는 업황에 대해서 한 반도체 가격 한 2%, 3% 네. 안 좋아질 걸로 이제 다운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담당 얘네들이 막 20%씩 꺾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아마 업종 곳곳에서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네. 4분기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4분기에는 굉장히 좀 지뢰밭이고 이런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린 다음에 굳이 매매를 하시고 싶으면 이제 시장 국면을 보시면서 이런 방어주 쪽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3분기나 4분기 정도면은 대충 이제 조정이 끝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네. 정도 되면 이제 경기 민감주 네.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IT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담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좋지 않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100여 명의 수강생 중에 한 7, 80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삼성전자는 좀 싸다, 비싸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아직은 아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종 자체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일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애널들은 수익 예상 한 20%씩 꺾는 분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올 4분기랑 내년 1분기인데 네. 여기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물론 이제 그런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낙폭은 좀 지나친 좀 측면이 있고요. 네. 시장은 근데 항상 이제 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한 걸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도 IT주의 이제 대표주로서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성장주도 되고 이제 가치주도 되는 아주 묘한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이게 주식으로 판단 안 하시고 거의 채권 투자하듯이 저축하시듯이 이제 여기 96,000원에서부터 맞습니다. 하락한 네네.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경기가 이제 터닝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래도 좀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거로 좀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선물 거래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부침이 좀 하반기에도 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6만 원 밑에서 사시면은 네. 별 이제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종목 분석에서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건데 왜 이러한 거래량이 중요한가? 또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건가? 또 거래량이 없는 게 좋은 건가? 어떻습니까, 대표님? 글쎄 이제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이제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감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거래량은 많아야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이게 오를 때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네. 주식을 팔 수가 없어갖고 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투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의 이제 대표 국가가 한국이고 네. 또 그 중에서 대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또 매매를 또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시장에서 던져도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들 또 매매에 있어서 선호되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거래가 잘 돼야지 이제 좋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용 증감이라든지 네. 또 거래량 증감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많은 게 좋은 것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산 주식 이제 고점 근처에 단기 네. 고점 근처에 이제 거래가 급증하면서
긴 그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상당 부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지만 왠지 또 최근에 거래량이 그 급격히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이것은 또 손바뀜의 신호로 또 해석되기 때문에 네. 추세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장의 매수 매도의 어떤 균형점, 네. 또 심리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이제 대표님 그 종목을 이렇게 한번 고르다 보니까 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봤더니 예전에 조금 대량 거래들이 좀 터졌던 종목들이 네네. 그 가격대와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네네. 또 다시 한번 강한 또 시세 분출을 한번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대표님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네. 저는 대표님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윗꼬리를 저는 이제 매집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네. 대표님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난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양봉이 길게 나왔다가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길게 된 것은 네. 사실 매집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쭉 상승하다가 그냥 긴 음봉으로 끝나는 것보다 네. 종가 무렵에 그냥 윗꼬리를 길게 달아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종가 무렵에 그 시세를 어느 정도 다시 받쳤다는 얘기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종가 무렵에는 오히려 추격 매수해도 되는 거고 그런 종목은 한 적어도 3, 4일 안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네. 아 이건 매집이다. 네. 어떤 걸 좀 보면서 아 이건 매집이다라고 좀 확신하는 부분 좀 있나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소의 이런 그 신호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기관이 됐던 뭐 외국인이 됐던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는 안 나는데 그렇다고 이제 뚜렷하게 빠지지도 않고 이런 네. 종목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사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제 시세가 나냐가 문제지 시세는 한 번씩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군에 넣어놓고 네. 시장에서 또는 이제 시세가 좀 눌림 현상을 줄 때 네. 그럴 때 이제 저점 매수하면은 뭐 반드시 시세가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